우리 농장에 있는 암탉들 중 단연 에이스는 캔디이다. 그런 캔디에게 유일한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경쟁심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캔디의 그런 경쟁심은 다른 암탉이 알을 품고 있을 때 드러난다. 1년 전 톰이 알을 품었을 때 캔디도 바로 옆에서 알을 품었던 기억이 난다. 참고로 그때 캔디가 알을 품었을 때 내가 양자로 입양시킨 아이가 크림이다. 캔디는 바깥에서 크리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크리미는 캔디가 지금 알을 낳으러 들어갔다는 걸 안다. 그들은 비록 동물이지만 둘 사이 관계는 인간의 그것보다 각별한 것 같다. 내가 3년 정도 동물들을 키워오면서 느끼게 된 점은 고이라는 동물은 다른 가금류인 닭에 비해 머리가 좋고 의리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캔디가 키워준 이브라는 오리가 있지만 이브는 크리미만큼 엄마인 캔디를 따라다니지 않는다. 최근 나는 봉이를 제일 작은 닭장 안으로 따로 격리시켰다. 가장 큰 이유는 얼마 전에 죽은 코코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봉이는 농장에 있는 닭들 중 서열이 가장 아래에 있는 연약한 암탉인데 최근 놀부의 괴롭힘이 너무 심해졌다. 녀석은 하루 종일 놀부를 피해 농장 가장자리에서 숨어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잠을 자러 닭장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가 주는 사료를 전혀 먹지 못하고 농장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주워 먹으며 연명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간 코코가 당했던 것처럼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았다. 어쨌든 놀부의 지독한 괴롭힘 때문에 또다시 다른 닭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봉이는 놀부를 키워준 엄마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만약 놀부가 엄마 봉이를 기억하고도 괴롭힌다면 그것은 폐륜이고 만약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닭대가리인 것이다. 피해자인 봉이는 격리되고 가해자인 놀부는 활보하고 다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봉이가 이렇게 홀로 지내게 되면서 더 이상 숨어 지내지도 않아도 되고 사료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만든 발효사료를 안 쓰고 있던 화분에다가 담아주었다. 높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화분 몇 개를 골라서 사료통을 만들었더니 닭과 오리 그리고 거위들이 너무 잘 이용한다. 일반 닭사료를 담아두었다면 사료 손실이 심해서 엄두가 안 나겠지만 발효사료는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닭들이 내가 만든 사료통에 머리를 쳐박고 너무 잘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흐뭇해진다. 농장에 온 지 이제 1년 정도 된 코비는 닭장안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살았던 것처럼 코비의 행동은 굉장히 자연스럽다. 한때 코비를 괴롭혔던 다른 오리들도 더 이상 코비를 괴롭히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코비의 고향은 이곳이 되었으며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오늘도 앵두는 모든 일을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방송국 PD라고 본다면 앵두는 조연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조연출의 주된 역할은 PD의 영상 촬영을 보조하고 때때로 출연진이 부족하면 출연진 땜빵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앵두는 아주 제격이고 또 잘 해내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촬영 도중 때때로 너무 과도한 스킨십을 요구해 촬영에 방해가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문제의 수탉, 놀부가 나타났다. 놀부를 지켜보고 있자면 딱 떠오르는 유형의 사람이 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대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 말이다. 닭들의 세계에선
당연히 서열에 의한 위계 질서로 살아간다지만 유독 놀부의 행태는 심한 것 같다. 내가 오죽하면 봉이를 따러 격리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까. 행실이 이 모양이니 놀부는 다른 암탉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다. 놀부가 오자 다른 암탉들은 모두 떠나고 놀부는 홀로 외롭게 사료를 먹고 있다. 그에 비해 태양이는 암탉들이 좋아하고 잘 따르며 아빠인 왕초를 닮아 젠틀한 면을 갖추었다. 다른 닭들에 비해 유난히 윤기가 흐르는 깃털을 가진 수탉 태양인. 도대체 뭘 먹고 지내길래 이렇게 신수가 환해졌을까? 아침에 동물들에게 꽤 많은 양의 채소를 주지만 오후 무렵이 되면 하나도 남지 않고 먹어치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소를 다 못 먹고 남겼는데 이제는 아마도 먹을 수 있는 풀이 줄다 보니 그런 것 같다. 저 멀리서 깡패 거위들이 오고 있다. 거위들이 오면 닭과 오리들은 더러운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리를 피해야 한다. 지배계층으로 살고 있는 거위들은 자신보다 하등한 닭과 오리들과 함께 겸상하는 걸 싫어한다. 물론 거위들의 리더로 크리미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현재 리더인 그레이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먹는 걸로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될까?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타이가 이곳의 여왕이었을 때가 그리워진다. 다시 타이가 정신 차려서 그레이를 박살 내버렸으면 좋겠다. 엄마 캔디가 너무 안 나오자 기다리다 지친 크리미가 닭장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산란 중인 캔디와 알을 품고 있는 다른 암탉을 고려한 것일까? 크리미는 아주 조용히 닭장 안에서 엄마를 기다린다. 크리미의 이런 행동은 놀부의 패륜적인 행동과 너무 차이난다. 잠시 후 산란을 마친 캔디가 나왔고 배가 고픈지 허겁지겁 사료를 먹기 시작한다. 물론 캔디의 옆에는 호위 무사 크리미가 지키고 있다. 그러고 보면 요즘 병아리는 더 이상 엄마 캔디 옆에 있지 않고 홀로 돌아다니는 것 같다. 이런 게 닭과 거위의 차이점인가? 오늘은 이브도 와서 캔디의 오른쪽 경호를 하고 있다. 캔디는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따라다니는 걸까?